미국 증시의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입니다. MTN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미국 증시가 이제 혼조세를 보이니까 이거 좀 좋은 거야 아니면 안 좋은 거야 굉장히 헷갈리거든요. 미국 증시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주시장은 정말 참여하는 분마다 그리고 본인의 입장에 따라서 다들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십니다. 계속 올라가면서 좀 살 때를 기다리는 분들은 조금 좀 한번 살 때가 왔다라고 하실 것이고요. 좀 팔아야 되는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빨리 좀 조정이 깊어지면 어떠나 이런 그렇죠. 고민을 하실 텐데요. 네. 뭐 그런 것들은 나중에 다 결론 내시면 되겠고요. 일단 오늘 시장은 혼조권에서 일단은 마무리됐다라는 정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S&P 500이 아주 미약한 한 1포인트 정도 떨어졌고요. 다우지수는 한 0.3% 제법 떨어졌습니다. 나스닥은 오늘도 사상 최고가를 가면서 나스닥 기준으로 보면 올해 17번째 사상 최고가를 갔습니다. 그만큼 시장 자체가 지금 여전히 한마디로 살아있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네. 오늘은 유가가 한 3% 떨어졌습니다.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 석유 생산 국가들 사이에서 이제 계속 감산이 되고 있는데 네네. 그것이 과연 잘 지켜질까? 뭐 이런 것들. 왜냐하면 내년에 이제 경기 회복되면 이제 조금 또 수요가 살아날 수 있거든요. 네네. 그거에 대한 어떤 논의 이런 쪽에서 조금 협상의 진행 과정상에서 일어나는 일 정도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한마디가 또 있었죠. 미국과 중국의 이제 협상이 합의가 안 될 경우에 관세 계속 더 올리겠다 얘기했는데 시장에서 크게 지금 영향을 미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그만큼 기대감 자체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으나 어찌되었건 미중 간의 협상 이런 것들은 결국은 협상은 타결되는 쪽으로 가는 거다. 네. 결국 시간과의 싸움이란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핑코 부회장이 존 스튜진스키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중 무역 협상이 1단계가 페이즈 1이라고 그러죠. 네. 구체적으로 크리스마스 전에 합의될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사람이야 정부 있는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할 수는 없겠으나 그래도 채권을 제일 많이 갖고 있는 핑코 쪽의 얘기니까 네네. 어느 정도 신뢰성을 가졌냐 아니냐는 각자 이제 보셔야 되겠고요. 참고적으로 골드만삭스에서 헤지펀드들이 갖고 있는 보유 주식을 좀 변동 상황을 조사했습니다. 지금 이게 그 시즌이죠. 이 보유 주식 수를 공개해야 되는 시즌이라서 하는 네, 건가요? 맞습니다. 네. 폼 13F라고 그러는데요. 네네. 그 이제 분기 끝나고 나서 45일 동안에 해야 되기 때문에 다 끝났습니다. 지난 네네. 주말요. 그러니까 수많은 1억 달러 이상의 자산을 갖고 있는 기관 투자가 대상을 하니까 엑셀을 계산하면 다 나오거든요. 네네. 그래서 나오는 결과일 텐데 소위 미국, 중국에 대한 노출이 큰 기업들은 이제 분류를 할 수 있거든요. 네. 그 매출의 몇 % 이상. 그것들의 비중이 2.8에서 3.4%로 높아졌다는 겁니다. 지금 골드만삭스가 조사하니까. 그리고 실제로 그들 주식이 최근 3개월 동안 주식 수익률도 S&P보다 좋았다는 겁니다. 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겠고요. 관련돼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중국의 매출 비중이 가장 큰 거는 여전히 중국에서 산업 오롯이 하는 그런 기업들이 있겠고요. 윌리조트 같은 게 큰데 역시 반도체가 가장 많이 영향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코르보라든가 퀄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엔비디아, 브로드컴 등이 거기에 흔히 분류되는 기업이라고 정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네. 모건 스탠리는 오늘 좀 더 많이 해드리겠는데 2019년에 지금 2,750을 여전히 제시하고 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비판한 분도 많이 있죠. 왜 이렇게 안 좋게 본다 얘기하고 있지만 늘 말씀드리지만 자신의 하우스의 정확한 객관적 뷰를 얘기할 뿐이라고 보셔야 되겠는데요. 내년 전망을 하면서 2019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지만 급 수정을 했습니다. 지금요. 네네. 기본 베이스를 죄송합니다. 기본 베이스를 2,750에서 3,000포인트를 올렸고요. 최상은 3,250, 최악은 여전히 2,750을 제시하고 있고요. 자신네들이 틀렸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중앙정부에서 금리 인하 이런 것들에 대한 네네. 효과를 너무 좀 폄하했다 이런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었던 IB 측에서도 조금은 이제 긍정적으로 네네네. 돌아섰다고 볼 수 있고 나스닥도 사상 최고치를 또 경신할 정도로 시장은 살아있는 것 같긴 한데 유통주는 좀 부진했어요. 이거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유통주가 오늘 완전히 크게 당한 날이었습니다. 특히 홈디포도 상당히 충격적인 숫자가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홈디포는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다우지수를 1,000포인트까지 최근 3개월 동안 끌어올리는데 두 번째 역할을 했거든요. 네. 애플이 제일 좋았고 다우가 그다음이었고. 앞서도 뉴스에 보셨지만 주택 경기가 좋아갖고 12년 만에 최고의 주택 착공 건수 나올 네네. 정도로 그러니까요. 분위기가 좋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는 상당히 좀 실망스러운 실적이 나왔습니다. 매출이 이익은 맞췄는데 매출이 좀 기대에 미흡을 못 쳤고요. 2019년에 어닝 가이던스를 향했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두 가지가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동일 점포 매출 이런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4.7%가 예상됐었는데 3.6%밖에 안 나왔습니다. 이것이 네. 동일 매장 매출이 언제나 중요하군요. 제일 중요하죠. 왜냐하면 늘 말씀드리지만 매장만 계속 늘려갈 수가 있다는 건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그거보다는 동일 점포가 이제 전체적인 추세에서 중요하다고 보겠는데요. 뭐 여러 가지가 얘기가 있으나 지금 올해갈 시간은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파이퍼 제프리 같은 경우에서는 펀더멘탈은 전체적으로 추세적으로 개선되고 있고 이것이 작년부터 꾸준하게 원 디포라는 그 회사의 어떤 구조 조정 작업을 계속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 공급자도 개선하고 안 좋은 물건도 없애고 뭐 이런 것들 다 하는 작업을 하고 와중에서 거의 막판에 들어서면서 비용이 좀 늘어났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시장의 분위기 오늘은 떨어졌지만 이렇게 분위기 자체는 나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좀 더 자세한 얘기는 기회가 되면 내일이라도 말씀드리겠고요. 네네. 문제는 더 큰 문제는 콜스였죠. 네. 콜스는 이제 아시겠지만 이제 백화점입니다. 백화점. 네. 백화점은 흔히 얘기해서 온라인에 완전히 상대방에 있는 것들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백화점을 가겠느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밀레니얼들이 그러니까 밀레니얼 밑에 세대죠. 네네. Z세대들이 아주 10대 이런 친구들은 또 몰에 자주 간다는 겁니다. 대형 몰 같은데. 네네. 왜냐하면 그 친구들이 신용카드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친구들이랑 뭐라 할까 수다 떤다고 하나요? 네네. 놀러서도 가는 건데 지금 보통 소비를 왕성히 하고 있는 밀레니얼 세대에서는 이렇게 굳이 또 백화점 이거 잘 그림이 잘 안 떠오르거든요. 그래서 네네. 상당히 어려운 감이 있는데 이번에 또 실적도 아주 쇼크 수준이 났습니다. 주당 86센트가 예상됐는데 74센트밖에 안 나왔고요. 매출도 좀 부족했고요. 어닝 가이던스를 하향했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이런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회사 측의 변명이라고 폄하할 수는 없겠으나 네네. 회사 측에서 한 걸 그대로 하면 7, 8월까지 좋았는데 9월 매출이 안 좋았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그럼 9월은 왜 그러냐 했더니 날씨가 이번에 춥지 않았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여름 옷보다는 가을 겨울 옷이 조금이라도 비쌀 거 비싸죠. 아닙니까? 근데 네. 9월에 이제 지금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세일을 많이 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찌됐건 오늘 2017년 최대 하락 보면 20%가 떨어졌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는 앞서 홈디포랑 약간 다른 스탠스가 나옵니다. 제퍼리라는 증권사에서는 바로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야, 너희들 이거 날씨 탓만 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네. 누군가 지금 시장 점유율을 확보한 늘어난 데가 있는데 그게 타깃 같은 경우에는 점유율이 늘었을 거로 자기 본다. 네네. 얘기하면서 날씨만 갖고 얘기하지 말라. 그런 약간 비판적인 시각도 있었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네. 이러다 콜스가 떨어지다 보니까 그냥 비슷한 백화점들이 있습니다. 메이시스가 오늘 또 같이 오늘 주가가 또 10%, 11% 와. 떨어졌고요. 네. 노드스트럼은 상당히 매번 나오는 건 노드스트럼은 약간 좀 억울합니다. 노드스트럼은 약간 좀 비싼 라인들에 있기 때문에 프리미엄 백화점이라고 해야 예, 될까요? 뭐 약간은 네. 비싼 라인이죠. 네네. 우리로 보면 뭐 신세계 이 정도 뭐 네네. 레벨에서 약간 부족하거나 뭐 이런 정도인데 노드스럼도 오늘 6%가 떨어졌고요. JC페니도 뭐 오늘 또 좀 주가가 떨어지고요. 그래서 이런 거 다 떨어졌고요. 그래서 유통주 섹터 ETF가 있습니다. XRT라는 것들인데 네네. 이것이 오늘 또 전체적으로 2% 정도 오늘 떨어지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몇 가지 기업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봤는데 이제 시장 전반적인 그 분위기를 살펴볼 수 있는 이야기가 또 준비가 됐다고 해서요. 네. JP 모건과 모건 스탠리의 시장 분위기에 대한 의견이 엇갈렸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JP 모건과 지금 모건 스테인은 뭐 사실 그 전통적인 뭐랄까 라이벌이라고 할까요? 네. 그리고 시장의 뷰도 공교롭게도 계속 좀 엇갈려 엇갈려요. 왔습니다. 네. 작년부터 모건 스테인은 계속 안 좋다 그랬고 JP 모건은 이제 긍정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네네. 우리나라도 지금 많은 증권사가 내년도 뭐 리서치 센터에서 발표를 하고 있는데 외국도 마찬가지거든요. 2020년 전망을 각각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JP 모건 얘기를 말씀드리면 네. 그림에서 딱 보더라도 그 세계의 어떤 화산 그 풍선 같은 게 좀 날아가면서 지금 시장은 세 가지 이유로 인해서 지금부터 더 많이 갈 수 있다. 날아갈 수 있다. 날아갈 수 있다. 그런 표현을 제가 봤을 때 그 썸네일로 잡은 것 같은데요. 네네. 첫 번째 요인입니다. 주식시장에서 빠져나갔던 돈이 지금 다시 돈이 들어오고 있다. 이거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2018년 이후 지금까지요. 2,250억 달러가 순유출됐다고 합니다. 주식시장에서요. 네. 그리고 어디로 갔냐면 4,650억 달러가 채권 쪽으로 갔는데 최근 3주 동안 돈이 들어왔거든요. 네. 근데 지난 19개월 동안 빠져나간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100이 빠져나갔으면 15컵밖에 아직 안 들어왔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아직 들어올 게 많다는 구체적인 얘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채권과 주식에 대한 상대적 비교인데 채권값은 지금 10년 사이에 30년의 평균을 보면 채권 금리는 워낙 300bp, 그러니까 3%포인트 정도 금리가 낮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네. 조금만 올라가면 이거 손해 보거든요. 반면에 주식은 미국
주식 갖고 비싸다 할 수 있지만 글로벌 주식을 보면 16배 정도였다는 겁니다. 네네. 30년 평균이. 근데 지금 글로벌 주식이 16배거든요. 그냥 평균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좋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지금 이익 조정 비율이라고 몇 차례 말씀드렸는데 쉽게 말씀드려서 이익 전망의 하향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네네. 4분기도 하향되고 있는데 그게 이제 돌아설 때가 와 있다는 겁니다. 지금요. 그래서 보면 글로벌 경기 회복되면 우리가 가장 그런 걸 한꺼번에 볼 수 있는 게 이제 ISM 지표거든요. 네네. 근데 그 ISM PMI 지수가 50 이상으로 가는 그런 분위기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되면 이제 그래서 주식시장이 내년에 더 많이 갈 수 있다. 지금도 올라간 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 네네. 얘기를 하는 반면에요. 반면에 네, 반면에 모건 스탠리는 앞서 2019년 거는 살짝 올려놨지만 네. 결론적으로 보면 내년 말 목표치가 3,000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연말이랑 자기네가 올린 거랑 똑같습니다. 네. 지금 3,100 넘으니까 지금부터 연말에 결국 내년 연말에 더 떨어질 거라는 얘기를 또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거죠. 자기 앞서 얘기했다시피 자기네가 미국을 잘못 봤는데 네. 내년에도 자기가 보기에는 글로벌 경기보다 부진할 거라는 겁니다. 성장률 자체가. 네. 구체적으로 보면 이들이 얘기되면 글로벌 경쟁 성장률은 올해 3%에서 내년 3.2% 올라가는 반면에요. 미국은 2019년에 2.3에서 내년 1.8% 떨어지기 때문에 이것만 보면 맞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이 다른 나라보다 올해 많이 올랐고 네. 경제 성장률이 부진하니 미국보다는 지금 다른 나라 하시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그림 하나 간단히 보여드리겠는데 이게 복잡한 그림인데 네. 아주 제가 작으니까 아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X축 있죠. 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거는 지금보다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을 모건 스탠리가 찍은 점입니다. 점이요. 네네. 위아래 있죠. 네. Y축이라는 것은 Y축은 과거 평균 대비 위가 100인데요. 과거 평균 대비의 밸류에이션 다양한 밸류에이션 지표로 해서 고평가냐 저평가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요. 네. 제일 왼쪽 위가 있는 게 미국 S&P 500인데 딱 이것만 보면 고점에 지금 와 있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지금 상승률이 크지 않다는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 왼쪽에 줄 하나 서 있는 것이 그 빵입니다. 빵 0%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조금 올라갈 수 있는 여력 정도? 뭐 그 정도로 얘기하는 거였고요. 조금 더 빨간 표시해 놓은 거가 그게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이요. 네. 대한민국은 상대적으로 과거 평균 대비 딱 30년 전 대비 30년 동안 통계를 보면 네네. 좀 저평가됐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미국 다른 나라 이머징 마켓 전체보다는 아니지만 미국보다는 상승력이 좀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 늘 말씀드리지만 정답은 아무도 모르고 뭐가 스탠이지만 제가 이럴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삼성전자라고 갖고 트레이딩으로 보시면 안 되겠다. 이것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조금 전 표를 보자면 다시 한번 보자면 그럼 이 표상에서 오른쪽 네네. 아래쪽에 있는 게 가장 수익률도 높아질 것 같고 지금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고 이렇게 보면 되는 가장 좋은 것은 오른쪽에 있고 낮은 거. 오른쪽 있고 아래쪽에 예, 있는. 예. 물론 이게 정확하게 100% 맞는다는 이거 건 모건 아니지만 스탠리의 전망입니다. 모건 이 스탠리가. 표상으로 보면 그렇다는 이야기. 네. 자, 이렇게 저희가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내려봤고요. 미국 주식 투자하고 싶은데 여전히 뭔가 막막한 분들을 위해서 무작정 따라해도 좋을 만한 미국 주식을 소개하는 코너 이항영의 미국 주식 무작정 따라하기 지금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